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당 보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 시간이에요. 이 영상이 만들어진 기점으로 최근 3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학년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봤고요. 실제로 다 풀어보고 해설 영상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쓱 보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직접 다 풀어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두 가지씩입니다. 총평부터 얘기를 할게. 원래, 왜냐면 이거 듣고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조금 듣고 안 들을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2 문제기도 하고, 보평고 2학년 문제가 뭐 예전에 진짜 한 7, 8년 전에는 조금 쉬웠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점점 어려워지더니 요즘은 진짜 가관이에요. 어느 학교랑 비교해도 난이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나온다니. 기본적으로 고난도 문제 출제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 약간 수능형 문제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는 정시로 대학을 보내겠다라는 선생님의 의중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앞부분이야. 좀 중간원으로 얘기하면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이렇게 5단원일 텐데 그 중에서도 지수로그 함수 단원의 강세가 좀 있다. 요거 자체도 다 연결되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 수능형 문제를 내기 딱 좋거든.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이 교재들을 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블랙 모식 있잖아. 그 책 좀 어려운 거 그거랑 EBS에서 나온 올림 땡땡 땡땡 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땡땡 고난도 요 교재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집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좀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연도별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2021년이 최근인데 이때가 진짜 어려웠어요. 1년 전에 비하면 체감 난이도가 2배 이상 상승했을 정도로. 수학 1 같은 경우 약간 문제가 뭐냐면 난이도도 난이도인데 시간이 상당히 모자랄 거거든.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수학 2 넘어가면 더 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실질적으로 대충 쉽게 내도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닐 수 있는데 쉽게 내지도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니까 어려운 문제를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자세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가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계속 상승할 거고 수능형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난이도를 보시면 항상 그래, 항상. 이 보편고 1학년 때부터의 특징이기도 한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이런 식이다. 쭉 올라가. 그래서 언덕 한 번, 여기는 언덕이 무려 3번이 나오는데 어쨌든 언덕이 존재해, 언덕. 이 언덕을 얼마나 잘 넘느냐가 중요해. 이렇게 무난하게 가잖아. 여기는 뭐 이 정도는 언덕이라고 보기 힘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언덕이 한 번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는 언덕이 3쿠션으로 나온다. 여기도 봐봐. 이렇게 가다가 언덕 이렇게 나오잖아. 보통 언덕이 나오기 시작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상승하거든. 근데 이제 2020년도가 조금 쉬운 편이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 언덕이 한 번밖에 안 나고 무난하게 올라가다가 확 어려워졌다가 다시 확 떨어져서 소수능 문제는 고만고만하게. 근데 이제 보통 5 이상 올라가면 언덕인데 6, 7 뭐 이런 식으로 6, 7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런 언덕들을 얼마나 잘 넘기냐. 그래서 이럴 때 예를 들면 이게 딱 초입이잖아. 10번 초입이라고. 10번 초입 요 정도 들어갈 때 보통 고난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데 요때 멘탈을 잘 잡아야 돼. 당황하면 안 돼요. 처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멘탈을 잘 잡고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단원별로 이제 보면은 보다시피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수로그 함수가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최근에는 뭐 지수로그 방부등식이라고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거의 30% 이상
뭐 이거 다 묶어서 친다고 치면 거의 반절 이상은 나온다고 보는 거지. 반절 이상.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단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지수로그랑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에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뭐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수능형으로 평소에 공부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난이도를 보시면 그치.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어렵지. 방부등식도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긴 했어. 2019년도랑 2021학년도는. 어찌됐건 지수로그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래프 그리고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지수로그 계산을 토대로 방정식, 부등식 문제도 정의역 조심해서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2021년 문제가 좀 나름 최근 문제다. 이게 최신 문제인데 난이도 5 이상 문제가 9문제. 이게 보통 수학 문제가 20문제 내외인데 20문제 내외인데 난이도 5 이상 문제가 9문제라는 건 이거 그냥 죽자는 얘기거든. 일단 이건 시간도 오래 잡아먹고 보자마자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을 보통 난이도 5 이상 고난도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 거의 반절이 고난도 문제니까는 실제로 평소에 그냥 공부를 어렵게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황해서 본인 실력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막 수학 잘 봤냐라고 물어보면 옛날에 이거 한 3년 전인 것 같은 3, 4년 전에 이제 2학년 시험을 이제 딱 처음 봤어. 어떤 친구가. 근데 시험 잘 봤냐고 물어봤지. 그 친구 공부 좀 잘하는 친구였거든. 그 친구는 어쨌든 저기 서울에 있는 국립 S대를 가셨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자기 시험 망했대. 근데 한 80점 정도 맞은 것 같아. 80점 정도 맞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80점 되게 못 본 거거든. 그래서 내가 슥 문제를 봤는데 그렇게 딱 얘기했지. 너만 못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80점 정도면 내가 볼 때 되게 잘 본 걸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실제로 평소에 푸는 거랑 시험장에서 푸는 거랑 좀 달라요. 평소에 푸는 거랑. 평소에 풀 때는 너네가 되게 안정적인 상태로 멘탈에 흔들림 없이 그냥 푼단 말이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2개, 3개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 딱딱 막히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너네 멘탈이 흔들려. 그러니까 평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시험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예방접종을 맞고 들어간 거랑 안 맞고 들어간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이 많이 진출되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를 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쉬울 수 있어. 뭔 소리냐면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가. 물론 완전 어려운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한두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보통 어려운 문제라는 건 다 어디서 보던 문제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블랭 모시기 아니면 이제 올림 모시기 뭐 이런 교재들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온다고. 그런 교재들을 조금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어렵게 나오고 특히 최근이 더 어렵게 나왔다라는 건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시간 싸움이야.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인데 시간 싸움은 시간 아껴야지. 쉬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 막힘없이 최소 20분, 빠르면 15분. 솔직히 최소야 이거 20분. 15분 내에 반절 이상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거 빼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도 평소에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좀 해둬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미리. 아니면 내가 수학에 대한 엄청난 실력이 있던가. 미리 준비를 하면 요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잘 못 푸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배우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되게 정말 쉽게 얘기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면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문제 안에 있는 조건을 파악을 잘해야 돼. 이거를 이제 터클래스에서는 상황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평소에 좀 많이 길러놔야 된다. 문제 나와 있는 조건 딱 보고 이 조건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 이걸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유형별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력과 문제 이해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그런 공부가 평소에 돼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긴 한데 뭐 어차피 뭐 얘기 나왔으니까 쌤 고등학교 다닐 때 다음날 수학 시험 보면 PC방 갔어. 다음날 수학 시험 보면. 왜냐면 학교는 이미 12시에 끝났고 내일 수학이랑 뭐 다른 과목 하나 본대. 수학이랑 무슨 뭐 국사? 아니면 수학이랑 뭐 암기 과목 같은 거 하나 본대.
암기 과목 뭐 들어가갖고 한두 시간 공부하면 끝날 거고, 수학은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평소에 미리 다 해놨으니까 내신 기간이라고 특별하게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수학 공부는 약간 그렇게 돼야 돼. 평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높아져서 극대화되어 있으면 굳이 내신 준비를 하지 않아도 점수 잘 나와요. 음, 머리가 좋아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둬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평소에 안 해두면 갑자기 내신 준비 탄탄하게 한다고 점수 잘 나오기도 힘들어요, 수학은. 사실 그래서 평소가 중요해요, 평소가. 자, 그래서 우리 타클래스에서는 그렇게 평소에 준비를 계속 시킵니다. 무려 5건 이상의 교재를 계속적으로 볼 거고요. 데일리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생전 처음 볼 수 없는 신유형의 문제들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시킬 거고요.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30회를 여러분들한테 풀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춤형으로 오답 정리한 다음에 정말로 100점에 도전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고2 시험은 100점은 힘들고 1등급에 도전한다고 할게요. 충분히 평소에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공부를 하면 시험 점수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학년 이제 기출 분석이었고, 실제로 기출 문제랑 기출 해설 영상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다 업로드를 시켜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좀 보고요. 혹시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막 뿌릴 수는 없거든요. 자, 뭐 짧게 한 10분 정도 내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뭐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럼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지. 직접 이제 3년치 문제 줄 테니까 풀어보고 다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